오늘 이야기할 주인공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는 30살 때부터 작은 노트를 들고 다니며 떠오르는 생각을 적거나 그렸다. 그렇게 해서 죽기 전까지 적은 메모의 분량은 28,800페이지. 그 중에 남아있는 노트는 전체 분량의 4분의 1인 7,200페이지이다. 그리고 1994년 그 남아있는 노트의 100분의 1 분량인 72페이지를 어떤 이가 360억 원에 산다. 그것을 산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다. 이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천재와 과거의 천재의 만남이라 말했다. 빌 게이츠를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수많은 천재들이 자신의 영웅이라 말하는 천재 중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는 1452년 피렌체에서 태어났다. 아주 까마득한 옛날 사람이다. 그런데도 그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전해지는 이유는 그가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피렌체에서 슈퍼스타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고흐처럼 죽고 나서 유명해진 천재가 아니었고 미켈란젤로처럼 괴팍한 성격 때문에 주위에 사람이 없는 고리평의 천재도 아니었다. 그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16살 때부터 이미 뛰어난 재능으로 유명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그린 43살엔 예술가로서 최고의 명성을 누리고 있었다. 그리고 말년에는 프랑스 국왕의 후원을 받아 으리으리한 저택과 작업실에서 작품 활동을 하다 67세의 나이에 죽었다. 이렇게 화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재능과 행운을 갖고 태어난 것 같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다. 그에 대한 기록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의 외모에 대한 칭찬이다. 눈에 띄는 멋진 외모에 그것을 빛내는 패션 센스까지. 그래서 소년일 땐 미소년으로 유명하고 중년일 땐 미중년으로 유명했던 셀럽 중의 셀럽. 여기서 그만이면 좋겠지만 그는 성격까지 좋았다. 다정하고 유쾌한 성격과 수려한 말솜씨 때문에 그의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들끓었다고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는 화가로 유명해지기 전에 성공한 공연 기획자였고 악기 연주 능력이 뛰어나 연주자로 외교 사절단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해부학에서부터 지질학까지 지식 수준도 어마어마했다. 만약 신이 있다면 모든 재능과 축복과 행운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고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펴보자 라는 시뮬레이션을 한 것처럼 레오나르도는 재능, 외모, 성격, 그리고 그를 따르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까지 모든 것을 갖고 태어난 축복받은 천재였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을 모나리자와 같은 그의 작품이 아니라 빌 게이츠가 360억 원을 주고 산 노트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천재 레오나르도가 아닌 그 노트에 적혀있는 인간 레오나르도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노트에는 아주 많은 것들이 적혀있다. 예를 들면 하나라도 완성한 것이 있는지 말해봐 와 같은 자책이 담긴 문장 말이다. 이것은 그의 노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이다. 그는 예술가로서 명성이 높긴 했지만 그에게 일을 맡기면 중도 포기하는 것으로 악명도 높았다. 뿐만 아니다. 그는 사생아였고 동성애자였다. 어찌 보면 결점이고 약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1452년이라는 시간에 다른 곳도 아닌 피렌체란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당시 15세기의 피렌체는 다시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이상한 시기에 이상한 공간이었다. 유럽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동성애는 금지되었지만 유독 피렌체에서는 동성애에 대해 관대했다. 그리고 그는 사생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지 않아도 됐다. 만약 그는 사생아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화가가 아니라 아버지 직업인 공증인이 되어 기록과 법률 조언을 하며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레오나르도가 16살이 되자 유명한 화가 밑에서 교육을 받도록 했다. 그리고 그를 가장 괴롭혔던 완성을 미루고 중도 포기하는 성향. 이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했다. 그는 16살 때부터 67살까지 51년 동안 그림을 그렸는데 그가 완성한 그림은 15점밖에 없다. 나머지는 미완성이거나 시작도 못하고 노트에 스케치된 상태로 남아있다. 그런데 이 완성을 미루는 성향 때문에 우리가 아는 지금의 모나리자가 탄생할 수 있었다. 그는 47살에 모나리자를 그리기 시작했고 16년 동안 그 작품의 완성을 미뤘다. 그 기간 동안 밀라노, 피렌체, 로마, 프랑스로 이사를 다닐 때마다 이 작품을 들고 다녔고 원근법, 빛,
지질학 등에 대해 새로운 무언가를 배워나갈 때마다 모나리자 작품에 덧칠을 해가며 완성해 나갔던 것이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의 완성을 미루는 성향이 없었다면 그는 모나리자를 의뢰받았던 47살의 능력과 시야를 가지고 작품을 완성해 지금과는 다른 모습의 모나리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 피렌체는 이상한 공간이었다.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이 화가에게 피렌체는 그를 실패자로 낙인 찍지 않았다. 오히려 당시 피렌체는 예술에 대한 관심과 후원이 폭발적으로 높아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재능을 가진 화가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피렌체는 르네상스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에서 재능을 가진 특별하면서도 특이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공간이었다. 그래서 다름을 차별하거나 적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름을 포용하고 수용했다. 그렇기에 유별난 레오나르도는 그곳에 모여든 또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재능을 키워나갔다. 당시 피렌체는 그런 것들이 허용되는 공간이었다. 천재는 시대와 사회의 산물이라는 말처럼 그렇게 레오나르도는 15세기 피렌체의 산물로 천재 중에 천재로 키워졌다. 만약 똑같은 재능을 갖고 2020년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많은 비밀이 적혀 있을 것 같은 빌 게이츠가 360억 원을 주고 산 레오나르도의 노트엔 이런 것이 적혀 있다. 당시 56살의 레오나르도가 가장 몰두했던 연구 주제, 바로 하늘은 왜 파랄까?